자, 오늘 저희 결정적 투자는 셀트리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시간 외 블록딜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분식 회계 혐의를 벗은 지 일주일 만에 대규모 블록딜 이슈가 터지면서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 건너 산, 강 건너서 또 이런 계속해서 걸림돌이 나오고 있는데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무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셀트리온 블록딜 내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고요. 이것은 201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대 주주였던 테마스텍이 3대 주주로 떨어졌고 거기서 이제 지분을 더 축소한다. 물론 전량 파는 건 아니고요. 뭐 여전히 한 5%가량은 지분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분을 팔고 있다라는 것은 뭐 호재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번 물량이 5,600억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의 지금 평균 거래량을 생각해 봤을 때 뭐 기관의 블록딜로 팔린다고는 하지만 할인 판매되는 부분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할인 판매되는 만큼 오늘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럴 시장의 관심은 그래 뭐 테마스텍이 계속 2018년부터 줄여왔으니까 뭐 줄이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왜 팔까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줄여가면서 그때 지분이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난 두 자릿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대 주주로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팔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한국 바이오에 대한 매도인가? 아니면 셀트리온의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결국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파는 것인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국부 펀드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투자하는 그야말로 규모가 가장 큰 펀드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사고 아니면 파는 것이 이 펀드의 속성입니다만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까? 워낙 일단 저가에 샀잖아요. 정확한 평균 단가는 알 수 없으나 초기 진입 가격이 제가 알기로 2만 원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예전에 뭐 40만 원대 팔았으면 뭐 엄청난 수익률, 뭐 2,0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었겠지만 예. 지금 현재 뭐 16만 9천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률은 꽤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면 지금 계속 지분을 줄여서 제로로 만들 거냐 여부는 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계속 줄이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셀트리온의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두 가지죠. 바이오시밀러에서 어쨌든 글로벌 1위였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먼저 진출해서 뭐 굉장히 고전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잘 팔았던 거죠.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잘 팔았고 미국 진출할 때도 이거 되겠어 했는데 미국에서도 의외로 잘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장성, 그래서 소위 바이오 중에서 돈 버는 기업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했던 거고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갔던 거죠. 두 번째 업사이드를 보여줬던 것은 코로나 치료제, 우리는 더 이상 바이오시밀러 아니야. 이제는 신약업체로 나서겠어라는 그런 모멘텀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면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구간이었는데 뭐 신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아주 드라마틱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과 관련된 확장 기대감이 일단은 물음표가 붙었다. 이거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거고요.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나간 거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성공한 건데 시장이 평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판단은 냉혹합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본질적으로 크게 늘거나 아니면 메인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의 소위 밸류를 크게 올렸던 두 가지 모멘텀. 네. 바이오 쪽의 시밀러 시장이 계속 성장했는데 이거 정체된 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업체라고 해서 이제 밸류를 더 줬는데 신약업체 이제는 약간 물음표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시장도 밀리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PR이 높았던 밸류가 네. 높았던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조정에 일단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테마섹은 일단은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네, 그동안 차익 실현. 불타올랐던 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의 중심축도
예전에 셀트리온이 혼자 끌고 가는 양상이었다면 예. 이제는 옆에 볼 종목이 많아진 거죠. 그렇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죠. SK바이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바이오가 지난 2년간 코로나에만 집중하느라고 이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소홀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작년에 전임상, 임상 일상 금액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결과물이 올해 연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테마섹 입장에서 지금 이 셀트리온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서 다시 동일 섹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비교적 경쟁이 치열해진 바이오시밀러로 들어가겠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그동안 모멘텀 없어서 많이 빠졌던 신약 기반의 바이오 쪽으로 가겠는가?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 한국바이오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신약 기반의 종목군들로 이동해서 여전히 주가도 낮고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종목의 밸류를 셀트리온만큼 키우는 게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테마섹은 차익 실현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약간 바이오 쪽의 선택을 신약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약에 셀트리온이 신약 종목으로 확 치고 나갔으면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겠지만 신약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걸림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다면 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 바이오 중에 신약 기반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옮겨 탄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 매력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대적 매력을 셀트리온이 그동안 굉장히 크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매력이 뭐 주가를 견인해서 끌고 가지 않았다면 뭐 주가의 하락도 제한적일 수 있었는데 그 상대적 매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워낙 뜨다 보니까 예. 그걸 이제 조정하는 과정도 비교적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좀 지나친 관심이 좀 꺼지면서 버블이 해소된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블이라고 생각하진 생각 않으시겠죠. 물론 안 네. 하시겠죠. 물론 안 하시겠지만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신약 중심의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바이오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섹이 정말 그런 종목을 사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을 파는 이유를 뭐 제가 추정해 보면 저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차익 실현만은 아니고 지금 셀트리온이 주력하고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의 포인트가 약간은 이제 신약 쪽으로 이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게 뭐 유전자 가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들 관련된 여러 가지 약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다 망가진 거거든요. 임상 못하면서. 그런데 올해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지 못했던 임상 넓혀가고 그리고 작년에 투자를 계속했던 임상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주가와 이 주식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시켰던 주식인 만큼 그래도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예전과 같은 그런 지위를 다시 좀 획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게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네. 합병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넘어야 될 산이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스럽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추진하려고, 그 작년 연말이었나요?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또 드랍된 것이 여기에 또 셀트리온 그 지배주주인 서 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불거지면서 이게 약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긴 갈 건데 단숨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논란들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과도 일정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고 실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관점은 전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약은 빼자고요. 신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신약은 일단 빼고 그러면 기존 부분을 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바스틴을 포함한 신약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램시마, 뭐 허셉틴 이런 허주마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항목을 더 늘려나가면 어쨌든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벌써 뒷질문을 다 대답을 드리고 있는데 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마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인데 이 유통을 지금 글로벌 제약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셀트리온이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럼 유통마저 자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게 되면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멘텀은 어쨌든 실적이 나고 있는 셀트리온에게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격받고 있는 게 뭐 너희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남이 만들어주는 약 병뚜껑 달아주는 것밖에 더 있냐라고 하지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의 핵심 포인트는 바이오의 TSMC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그 방향으로 가려면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약들을 항목을 하나하나 수출량을 늘려나가면서 예. 매출을 늘리고 제한된 매출 안에서 이익률을 끌어올리면 그러면 제약바이오지만 괜찮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돼서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셀트리온은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확인된다면 일정 부분의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셀트리온을 살릴 수 있을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다음은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이상봉님께서도 돈은 바이오시밀러가 된다. 신약은 성공 가능성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대한 실적은 어떤지 미리 좀 살펴볼까요? 네, 견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나빠서 지금 셀트리온이 빠진 적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고 거기다 신약이 얹혀지면서 가속도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신약이 빠지면서 이제 가속도는 줄었죠. 그러면 기존 어떤 뭐 램시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추가적으로 안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건 항목 추가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왜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후발 주자들이 결국은 이게 몇 년 전에 셀트리온을 볼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가장 앞에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도한 것은 분명하지만 뒤에서 똑같은 형태의 약을 계속 쫓아오고 있었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한 것들, 뭐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 뭐 램시마라든지 램시마의 제형을 바꾼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을 더하지 않는 이상 추가 상승은 어렵다. 매출의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바스틴 같은 새로운 약품들의 바이오시밀러가 빨리 런칭돼서 여기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전체 매출이 커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 좀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하반기에 예정된 것들이 뭐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의 그 의약청을 통과하게 되면 아마도 일정 부분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방향을 터트려줄 트리거가 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건을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 첫 번째는 추가적인 약의 항목의 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고 두 번째 트리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유통망마저도 셀트리온이 흡수할 수 있다면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약에 대한 기대는 좀 뒤로 하고 이런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 또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아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앞서 주가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면 주가의 향방은 얼마나 어떨지, 그게 아니라면 또 얼마나 더 이런 힘든 구간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셀트리온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가장 어려운데요. 뭐 다른 종목도 그렇죠. 잘 맞지 않지만 셀트리온은 더 어려워. 정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갈 때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맞지 않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생각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또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뭐 저는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일단 돌파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수급도 따라 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뭐 단기 투자하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기 트레이더들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의 단기 반등의 목표치는 20만 원 초중반 가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목 추가, 그다음에 유통망에 뭐 국산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저는 그러면 좀 더 업사이드를 줘서 뭐 과거에 나타났던 뭐 80배, 60배까지는 힘들더라도 PER 뭐 40배에서 45배 정도 수준의 밴드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밴드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40배에서 45배 사이인데 실적이 올라가면 똑같은 40배, 45배라도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관건은 지금 밸류를 더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고 이익을 끌어올려서 그 올라가는 이익만큼 그 밸류를 그대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이 펀더멘탈적으로도 올 하반기 노려볼 수 있는 목표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 가능하겠습니까? 신규 진입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심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테마스택의 지분 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지분 나올 때마다 할인 판매는 거의 뭐 분명하니까 그러면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서서히 확보해 나가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염두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뭐 괜찮겠네요. 네, 근데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반에 그 아이디어처럼 테마색의 그 종목 이동도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신약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라면 셀트리온만 사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베이스로 수출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지금 뭐 이런 ETF 쪽에서도 신약 베이스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가셔야 좀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셀트리온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신약 기반의 바이오도 더불어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중에 탑픽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